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전우성 작가, 북스턴 출판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그야말로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SNS 하나, 적어도 SNS 하나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자신만의 부캐나 브랜드를 갖는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캐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를테면은 개인에게도 간판이 생기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야 기업이나 메이커가 아니고 개인이 어떤 브랜드를 가진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세분화되고 어떤 개개인의 개성과 차별성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브랜딩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브랜딩 전문가가 알려주는 브랜딩에 관한 모든 것,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 특별히 브랜딩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저자가 아주 쉽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려주는 브랜딩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타의 마케팅 서적처럼 어떤 마케팅 이론을 막 전공 서적이나 교과서처럼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잘 아는 친한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듯이 이렇게 술술 풀어가는 그런 방식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한 꼭지가 한두 장, 아주 적게는 한 장도 채 안 되기도 하고, 조금 많은 건 한 두세 장, 세네 장, 이렇게 짤막짤막한 수백 개의 꼭지를 쭉 나열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자도 이 책의 어떤 정체성을 브랜딩 에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냥 에세이를 읽듯이 그냥 술술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브랜딩이라는 이런 개념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일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던졌지만, 그렇다면 과연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브랜딩이란 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인 마음을 움직이는 일,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바로 저자가 정의하는 브랜딩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이란 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라는 거죠. 이 저자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브랜딩을 업으로 삼고 일해오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포인트를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보자면, 달라야 한다 라는 부분하고 연애하듯이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좀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달라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차별화죠. 브랜드의 차별화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게 중요하다. 남들보다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달라야지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다르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차별화라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그 가수 장기하 씨의 예를 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 장기하 씨의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건 난 포기해요. 세상에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잘하지 못하면 고통받으니 신속하게 단념하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는 건 재력의 두각을 나타낼 자신이 없어서예요. 저는 가창력에도 두각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 둘 포기하다 보면 알게 돼요. 최고가 없으면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개성이라는 걸. 네, 이런 장기하 씨가 실제로 한 인터뷰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도 갖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포인트는 안 되는 건 포기하자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남들과 다르게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개성을 찾자, 거기에 집중하자, 이런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로 브랜딩을 연애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 부분도 저는 공감이 많이 갔는데, 이 책의 제목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점에서 연애와 브랜딩,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연애이고 브랜딩이고 이런 거가 아닐까 싶고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단순히 외모가 멋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연애인 거고요. 동일하게 브랜딩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문 내용을 잠깐 짧게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외모?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가입니다. 이미지가 비단 외모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나만의 스타일,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생각도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마음에 들려면 외모가 멋있고 이쁘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거죠. 상대방을 대한 어떤 태도, 내 스타일, 내 가치관과 생각, 여러 가지가 호감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처럼 브랜딩도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이 브랜딩이라는 거를 가지고 쭉 얘기를 이 책 전체에서 저자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저자가 꼽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감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브랜딩을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요즘에 개인 채널이나 블로그, 유튜브 채널, SNS 등 여러 가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좀 참조하셔서 스스로의 감각을 믿고 자신만의 좀 개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럼 타고난 감각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각이 없으니 자신의 브랜딩을 잘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이 감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꼭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꼭지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애정입니다.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브랜드를 멋지게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본문의 내용을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브랜드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을 담아 더 열심히 브랜드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방향을 잡는 것 외에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파고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좀 다소 부족할지언정 자신의 브랜드에 열정적인 어떤 애정과 진심이 있다면 충분히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얘기가 있죠.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느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그런 애정과 진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주길 바라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책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이렇게 브랜딩이란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담아놓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어려운 어떤 이론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마케팅 잘하는 동네 형이 술자리에서 그냥 야 브랜딩이 뭐냐면 하면서 막 썰을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라 읽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저자가 이야기하는 좋은 브랜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한 구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잘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브랜딩은 단지 겉모습이 아닌 브랜드의 지향점을 행동으로 꾸준히 보여줌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브랜딩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겉멋이 든 브랜딩이 아니라 오 저거 되게 화려하고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브랜드의 주관을 담아서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결국 그런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브랜드의 팬이 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브랜드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허세를 부리고 막 한껏 치장한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남들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꾸준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관 있게 묵묵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브랜딩도 이것과 비슷하다.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책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를 아주 명확하고 친숙하게 정리해주는 배울 게 많은 책이다. 배울 점이 많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런 쪽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더라도 자신의 채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도 사실은 브랜딩이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 추천을 드려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일 전우성의 브랜딩 에세이 전우성 지음 북스톤 모두 브랜딩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브랜딩이란 단어가 흔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브랜딩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몇 년 전부터 퍼스널 브랜딩이란 단어가 유행하면서 그리 된 것은 아닌지 짐작 정도 해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브랜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브랜딩을 마케팅에 포함된 그 무엇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전체적인 브랜딩 전략 안에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과연 브랜딩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하겠지만 저는 브랜딩이란 결국 브랜드의 팬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제 첫 책에서도 브랜딩을 이렇게 정의했죠. 그간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팬을 만들어야 할까요? 팬들에게는 그 브랜드가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이 브랜드 외에 다른 무언가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브랜드의 경우 재구매로 연결되어 기업의 꾸준한 수익 창출로 이어집니다. 수익 창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조금 딱딱해 보이나요? 하지만 브랜드를 사용하는 팬도 행복하고 팬들의 지지를 받는 브랜드도 행복하다면 일종의 윈윈인 셈이죠.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브랜딩함으로써 나의 지지층을 만들고 나에게서 뻗어나온 다양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퍼스널 브랜딩에서 부캐 그리고 부가 수입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이유로 오늘날 브랜딩이란 단어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 관심 가질 만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브랜딩의 시대입니다. 목적 구매와 가치 소비. 우리가 아는 소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목적 구매입니다. 말 그대로 명확한 목적을 갖고 제품을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 쌀을 사고 휴지가 필요하면 휴지를 사죠. 즉, 생활에 필요해서 목적을 갖고 구매하는 제품이 해당됩니다. 오랫동안 소비자들은 뚜렷한 목적하에 다양한 제품을 구매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만 보아도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당수가 의식주와 관련된 목적 구매 제품을 만들며 성장 기반을 다졌죠. 목적 구매에서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성능, 다른 하나는 가격이죠. 하지만 제조 기술의 발달로 제품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었고 더 이상 가격만으로 승부를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졌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워졌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가격을 낮추는 것은 기업의 마진을 일부 포기한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가격 경쟁은 필연적으로 가격 전쟁으로 이어져 모든 기업을 힘들게 합니다.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쟁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히 품질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원가를 낮추거나 기업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소비입니다. 가치 소비란 그 기업이나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를 구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만의 이미지가 소비자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인다면 그 힘으로 가격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비싼 가격을 치르면서 명품을 구매하는 것에서 쉽게 설명되죠. 가치 소비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이제는 제품이 나에게 주는 가치를 구매하고 그것이 나를 대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전부터 그러했는데 요즘 더 부각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렇듯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소비는 목적 구매와 가치 소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브랜딩은 그중 가치 소비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나이키를 구매하는 이유. 세상에 운동화는 많습니다. 가격도 다양하죠. 그 중에서 저는 주로 나이키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다른 운동화에 비해 쿠션감이 좋다거나 더 가볍다거나 착화감이 월등히 낮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뉴발란스가 저에게는 더 편해요. 그렇다고 나이키가 더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럼에도 저는 매번 나이키에 눈독을 들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주기적으로 살펴요. 왜일까요? 제가 나이키라는 운동화보다는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를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나이키가 지금까지 저에게 심어준 이미지를 바탕으로 나이키를 신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싸도 그냥 사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나이키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힘이고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브랜딩은 브랜드, 즉 기업 입장에서 남들과 구분되는 나만의 무엇을 만드는 행위지만 기업 입장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브랜드를 통해 나를 남들과 구분짓고 나아가 자기만의 무엇을 만들 수 있죠. 남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든 그냥 자기 혼자 느끼는 감정이든 말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브랜딩은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지? 왜 우리가 고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하며 이유를 찾는 질문 하나고요. 그렇다면 남들과 다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일관되게 지속할 수 있지? 하며 방법을 묻는 질문이 다른 하나입니다. 왜를 담은 질문은 행동의 근간을, 어떻게를 담은 질문은 그 행동을 우리답게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의외의 모습은 어디에서? 제 이전 책에서 언급한 여러 사례, 그 중에서도 29cm의 감성 FC 서비스 루시가 브랜드의 의외성을 잘 살린 예시입니다. 루시가 처음으로 FC 메시지를 보냈을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페이스북 피드에서도 루시에 대한 수많은 글이 올라왔죠. 깜짝 놀랐다며 29cm를 칭찬하는 내용 일색이라 브랜드 인지도와 팬심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며 실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29cm는 생뚱맞게 독립영화도 제작했어요.
29cm에 입점한 브랜드 하나를 선정해 다양한 장르의 스토리와 엮어 영화로 만든 2937 필름 프로젝트로 많은 감독들이 지원했죠. 그 결과 탄생한 구레 베이커리는 무려 독립영화제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앱 다운로드를 위해 갑자기 29cm 스타일로 온통 커스터마이징한 미니 쿠퍼 한 대를 경품으로 주거나 1,000만원 마일리지를 주면 일주일 안에 몽땅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구인 공고 스타일의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FC 메시지 하나, 경품 이벤트 하나로도 의외성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의외의 모습은 다양한 접점에서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